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예. 대출 총량 규제.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간단하게 뒷산, 아차산 등산 갔다가 이제 구리 쪽으로 해갖고 쫙 돌아가고 오는 길에 이제 버스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보니까 야, 이상호 애널리스트 원래 가수였는데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그 노래 부르는 가수였는데 원래 부동산 애널리스트잖아요. 예, 그런데 세무조사를 받고 있대요. 뉴스가 크게 나왔네, 국세청에서. 그런데 국세청에서의 멘트가 엄청 웃겨요. 왜냐면 상승론을 부추겨가지고 패닉바잉을 유도하는 세력들, 유튜버들 다 조사하겠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나왔는데 집값 상승론자 이상우 등 유튜버들 줄줄이 세무조사라고 16명인데 사이버 레카도 있고 부동산 유튜버도 있고 부동산 세무 유튜버도 한 7명인가 되더라고요. 야, 나도 이런 조사 좀 받아봤으면 되겠네. 조사 받아서 한 몇억 취징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자, 보세요. 여기 기사를 볼게요. 집값 상승론자로 알려진 부동산 전문가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를 비롯해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은 탈루한 혐의점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중간에 뭐 다른 뭐 사이버 레카나 세무 유튜버 이런 거 빼고 그냥 이상우랑 관련된 것만 할게요. 부동산 세무 분야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이름을 알린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 등 유튜버 7명이 조사를 받는다. 부동산 세무. 부동산 또 누가 있을까? 부동산에서 돈을 많이 벌고 강의하고 그다음에 뭐 펀드하고 뭐 그다음에 중간 소개하고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겠죠. 책도 쓰고. 자, 국세청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부동산 관련 구독료와 강의료 등으로 얻은 수입을 배우자 명의로 별도 사업장의 임의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고수익을 올린 그가 이런 수법으로 누진소득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투자정보 제공 영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신고해 부당하게 부가세를 탈루한 의혹도 받는다. 이 대표는 문체부에 정기 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잡지 이상우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라이프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는 그냥 순수하게 애널리스트니까 뭐 잡지 발행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탈세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이게 나도 몰랐네요. 나도 이제 최근 이렇게 잡지를 좀 발행을 해야겠네. 근데 웃기는 걸 볼게요. 또 다른 부동산 유튜버는 수도권밖에 한평남지산 공유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은 타지에서 하는 식으로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 이건 세금 유튜버네.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 유튜버네. 고객에게 거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해서 본인이 수취하거나 전업주부 등 일반인 다수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세무 유튜버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국세청은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했다. 시청자로 하여금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좁힌 채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 이거의 전형적인 게 노도강이었죠. 2021년도에 노도강. 그게 지금 30% 50% 빠진 상태에서 창동 주공 1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단 말이야. 그때 꼭지에 산 게 5억 6억에 산 게 지금 3억도 안 되거든요. 그때 패닉바잉을 유도했었다고 유튜버들이. 특히 청년들이여 당장 집부터 사라. 빠슝인가? 유도해갖고 젊은이들이 그때 제목이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당장 집부터 사라. 그러니까 전부 아크로 리버파크를 산 게 아니라 도봉구 창동 주공단지 노원구에 중계 몇 단지 이런 것들을 샀단 말이야. 왜? 그게 1억에서 5억 6억 됐으니까 싸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10억이 50억 되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이 5억 된 걸 싸다고 생각한다니까. 7억 8억에 막 샀다 샀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반토막 나고 경매나고 있잖아요. 공포 마케팅.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이게 리듬이 파동이 있고 웨이브가 있고 한데. 자, 그래서 뉴스가 재밌는 게 나와갖고 또 저랑도 관련이 있잖아요. 또 부동산 유튜버니까 저도 세무조사 좀 받아서 몇 억의 추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커피 후원. 요즘에 커피 후원도 없어요. 자,
하여튼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는 상승론자들 이번에 철퇴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한테 대들면은 골로 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퀴즈를 내죠. 자, 엘리엇도 결국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다. 1번. 아니다. 엘리엇은 채무 전문가. 뭐 할 말도 없네. 그냥 1번 그냥 찍어주세요. 아무거나 써주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에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